이 집이 이제 오늘의 경매의 목적물입니다. 감정가는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제는 1억 8천6백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마피디님 안 됩니다. 입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근데 오늘의 경매 물건의 가장 어떻게 보면 단점이 바로 제 뒤에 있습니다. 저기 화성 그린 환경센터라고 해가지고 연한 초록색빛 굴뚝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름은 그린센터 해가지고 되게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런 뭐 시설 같은데 사실은 저게 대표님 오늘도 밖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어떤 공장을 혹시 보러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장 물건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을 하나 보러 가고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다가 전원주택인데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막 잔디 이렇게 있고 전용 주차장 있고 특히 이제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애들이 어리면 아파트에서 막 뛴단 말이에요. 쿵쿵대고. 그럼 요즘에 이제 막 밑에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올라오면 또 다행인데 막 칼 들고 올라오고 우리 또 이제 막 밑에 집에서 스피커 같은 거 사가지고 천장에다가 막 스피커 설치해놔가지고 막 노래 틀어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이슈가 되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전원주택에 살면 사실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값으로 떨어져가지고 일단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러 왔어요. 근데 우리 마피디님 애기 어리시잖아요, 그죠? 아, 네, 맞아요. 집에서 많이 안 뛰어요? 너무 뛰어다녀가지고 지금 몇 살이죠, 애기가? 이제 곧 3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창 이제 냉장고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단스 올라가서 백덤블링 하면서 착지하고 그러면서 막 쿵쿵대고 그러면 전원주택이 딱인데, 그죠? 네, 맞아요. 한번 보러 가시죠, 오늘. 여기가 이제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 뒤편에 보시다시피 다들 좀 약간 오래된 집부터 해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전원 주택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어떤 그런 집들이랑 좀 혼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주변이 이렇게 보시면은 공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장들이랑 이렇게 전원 주택들이랑 상당히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좀 약간 혼란스러운 동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하가등리 자체가 옛날에 제가 이제 20대 때나 30대 한 초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공장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 동네가. 근데 최근에 한 18년, 19년, 20년도 그때부터 여기 마을 안쪽까지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제조장이나 일종 소매점이나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선 동네예요. 상당히 이제 전원주택 하기에는 좀 좋은 동네였습니다, 옛날에는. 왜냐면 저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산세가 이렇게 야트막하게 해가지고 저 산을 등지고 앞에 이제 뭐 개천까지는 큰 거는 좀 없지만 어쨌거나 약간 배산임수의 배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형이어서 전원주택 그냥 조용히 지어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이제 좀 쉬엄쉬엄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공장들이 이렇게 좀 들어서면서 사실 이렇게 전원주택이랑 바로 옆에 이제 공장이랑 다 붙어 있어요.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민원 소지나 마을과의 어떤 그런 마찰들 이런 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동네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여기에 어쨌거나 전원주택 반값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물건이니까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경매 물건지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도로폭은 한 4m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 통행하고 하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주택 이렇게 쓰기에는. 그리고 제 옆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평화로운 전원주택지구나 하고 봤더니 또 저 주택집 사이에 공장 지붕이 또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공장이랑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이랑 그다음에 기존 민가들이랑 뒤섞여 있는 그런 동네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물건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보이시는 요 집 있죠. 이 집이 이제 오늘의 경매의 목적물입니다. 감정가는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2억 6,600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1억 8,6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신권 감정가 했을 때는 평당 527만 원 꼴이었고 한 번 유찰이 됐을 때는 36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1억 8,600이죠. 그러면 평당가가 258만 원이에요. 와, 그러면은 화성시 봉담읍, 어떻게 보면 봉담 시내에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넘어가면 향남 신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남 신도시랑 봉담 신도시 이쪽을 왔다 갔다 하기에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입지에 들어가 있는데 평당 이렇게 생긴 전원주택이 258만 원이다?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600만 원입니다. 와, 그러면 이거 무슨 뭐 빌라 그냥 한 호실 있죠. 뭐 빌라 무슨 동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보다도 더 저렴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에 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반값 이하로 떨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경매 정보지를 이렇게 많이 보시고 전원주택도 투자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이제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 근데 진짜 집은 좀 아담하기는 한데 되게 예쁘게 나름대로 잘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들어왔던 진입로, 그리고 아까 배산임수의 배산 해서 저 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 산의 전기를 그대로 흘려받아서 여기로 딱 전기가 모이는 그런 형국인데 자리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안방의 위치고 요쪽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경매 정보지에는 임차인분이 등재가 돼 있어서 임차인분이 거주를 하신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살고 있질 않아요. 거주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 한번 건물만 좀 살펴볼게요. 여기 우편물도 보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여기가 이제 현관, 그리고 여기가 그 거실에서 이제 안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마당을 딱 나와가지고 아침에 문을 딱 열고 요 앞에를 딱 보잖아요. 요 뷰가 일단은 좀 트여 있습니다. 앞에 이제 건축물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가 좀 뻥 뚫려 있는 뻥뷰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어요. 하지만 이 동네가 공장 창고가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앞에 비어있는 지금은 뻥뷰지만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땅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긴 한데 공장 창고를 건축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토지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우리가 2024년도부터는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계획관리에서 제조장이나 공장으로 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토지가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 뒤로 보이시는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용도 지역이기는 하지만 공장 창고가 들어설 수 없는 중점관리 정원 시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장이나 제조장 이런 거를 지을 수가 없고 주택집 아니면 뭐 노유자 시설, 도서관, 뭐 학교, 유치원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장 창고는 이 땅은 못 짓기 때문에 뭐 뻥뷰가 갑자기 막 공장 창고 이만한 걸로 막혀가지고 아침에 딱 문 열고 나왔는데 공장이야. 와, 막 답답해. 막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로망 전원주택집의 2층 테라스가 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로망이 뭐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여기 2층 테라스에 잠옷 입고 딱 나와가지고 커피 머신에서 모닝커피 딱 한 잔 내린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아까 우리 보셨던 저 산 요거 딱 경치를 딱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뭔가 하루를 좀 이제 계획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리 로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가 딱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이런 테라스 보면은 우리 맨날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제 고기 파티도 좀 한번 해먹고 그런 어떤 로망들이 다들 좀 있는 그런 어떤 집이죠. 그래서 사실 연식 자체도 이게 오래된 집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 이제 2025년 1월이니까 사실 뭐 만 5년도 채 안 된 그런 집이죠. 그래서 옆에 벽도 보시면은 누수의 흔적이나 외관의 어떤 그 물때 같은 거, 물 흐르는 자국들 그런 것도 없이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뒤편에서 봤을 때도 외벽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아, 저기 지금 우리 멍멍이 소리가 들리는데
아, 저쪽에 흰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흰둥이가 하나 있는데, 와, 바닥에 지금 똥을 엄청나게 싸놨습니다. 지금. 와, 저기 똥 보이시나요? 똥? 와, 우리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오면은 똥을 많이 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편으로 돌아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로 또 공장 건물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전원주택이랑 이렇게 공장이랑 상당히 좀 많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대표님, 근데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도 살고 싶은데 제가 입찰하면 안 되나요? 아, 제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마피디님 안 됩니다. 입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까 영상 초반에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긴 했지만 이거를 조금 입찰하기가 이렇게 좀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매로 나온 물건을 뭐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거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의 경매 물건의 가장 어떻게 보면 단점이 바로 제 뒤에 있습니다. 저기 화성 그린 환경 센터라고 해가지고 연한 초록색빛 굴뚝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름은 그린 센터 해가지고 되게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런 뭐 시설 같은데 사실은 저게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화성시나 오산시에서 나오는 우리 생활 폐기물 있죠. 그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거, 그 쓰레기들을 수거를 해와가지고 여기에서 일부 이제 소각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톤 정도씩은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보러 온 물건이 전원주택인데 일단은 이 주변에 전원주택이랑 공장들이랑 완전히 뒤섞여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하나 있는 거고, 전원주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제가 공장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장 투자 너무 사랑하고 실제로도 저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의 경매 물건적인 전원주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온전한 어떤 입지적인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린 환경센터가 저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만 무슨 뭐 그린 환경 뭐 이런 거지 소각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해서 태우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우리가 소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좀 안 좋은 물질이라던가 인체에 안 좋은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찾아봐도 아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하가등리 주민분들이나 이장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에서 여기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이제 로컬 푸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런 농사 짓고 거주하고 전원 생활하고 하기에는 조금 저 소각장 때문에 사실 꺼려지는 부분이 좀 크기는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뭐 환경오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연관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주민분들조차도 상당히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고 있어요. 지자체랑 해서 실제로 토양 성분 검사 이런 거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 발암성 물질 중에 하나인 유가 크롬, 납, 아연,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게 전국 평균치보다 이 동네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물건을 비하하거나 이 동네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네에 나온 전원주택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입찰을 해서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이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오두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정겨워요. 야, 진짜 여기 보면은 여기 논바닥에다가 이런 오두막에다가 저런 산세 야트막하게 해가지고 딱 이어지는, 정말 뭐 딱 봤을 때는 전원주택 해서 살기에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이게 1층이 지금 23평이고 아까 2층 공간이 14평입니다. 그러면은 총 면적이 38평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화성시 봉담읍 아니면 여기 향남 신도시 가까우니까 봉담 신도시나 향남 신도시에서 38평짜리 만약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보통 아파트 값이 못해도 4억 5억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매 물건이 감정가 3억 8천이죠. 한번 유찰됐을
떨어졌을 때 2억 6천이죠. 근데 지금 2번 떨어져가지고 1억 8,600이죠. 그냥 2억이라고 치더라도 아파트의 반값 정도면은 전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38평의 공간에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전원주택 이런 거 찾아보다가 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동네면은 뭐 솔직히 모르겠는데 오늘의 경매 물건인 이 봉담읍 하가등리라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실거주 하시는 거는 약간 말리고 싶은, 제가 뭐 물건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동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소각장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주변에 또 혼재되어 있는 공장 창고들 이런 거랑 뒤섞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입지적인 특성, 근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투자 여부나 입찰 여부나 실거주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한 4년 5년 그때 즈음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앞에 공장들 창고들이 엄청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였다가 요렇게 이제 공장이랑 창고랑 많이 이제 뒤섞이면서 사실은 이제 전원주택지로서의 하가등리의 어떤 그 메리트, 이게 조금 많이 사실 퇴색이 됐죠. 와,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공장 딱 두 동 사이에 딱 보이는 게 전원주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완전히 뭐 전원주택, 공장, 창고, 전원주택, 공장, 창고,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뒤섞여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제 주변에 이제 공장, 창고 이렇게 토지 개발하시는 형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 봉담 쪽, 하가등리 쪽 아니면 저 위쪽에 가재리, 유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 창고를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이제 개발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봉담 신도시도 가깝죠. 향남 신도시 가깝죠. 그리고 수원에서도 멀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창고를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도시와 멀리 떨어진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에 또 공장 개발을 많이들 하셨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나와 있는 전원주택 경매 물건 반값 이하로 떨어진, 가격으로만 봐서는 완전 땡길만한 그런 물건이지만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나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D님 느낌이 어때요? 살고 싶으세요? 전원주택 로망이 있어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었으면 불나방처럼 뛰어들 뻔했는데 약간 많이 알고 많이 찾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값이 싸잖아요. 1억 8천에 전원생활, 도시 근교에서 땡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PD님 말리겠습니다.